안녕하세요, 세모스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우즈와 나이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나이키는 타이거 우즈와 파트너십 계약을 27년 동안 지속해 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결별을 선언한 상태예요. 나이키와 타이거 우즈의 관계가 일반적인 스포츠 브랜드하고 스포츠 선수하고의 스폰서십 계약, 광고 계약 정도였으면 아마 이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나이키하고 타이거 우즈의 관계는 그 이상의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27년이라는 긴 세월, 한 세대죠.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니까 한 세대를 풍미했던 두 파트너십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타이거 우즈하고 나이키 관계는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의 관계하고 비유해서 볼 수 있거든요. 마이클 조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탑 클래스는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나이키가 그 전에 뭐 중소기업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같은 위상은 분명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을 조기에 발굴하면서 영화화까지 됐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빅히트를 쳤고요.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에서 탑 클래스로 올라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이제 이걸 경험한 거야. 그래서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에어 조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마이클 조던이 은퇴했지만 종신계약을 통해서 마이클 조던은 영원히 나이키하고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를 못 봤으니까 마이클 조던을 신발 장수 마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관계를 형성해 왔어요. 그래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 이것을 통해서 농구의 브랜드 에어 조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나이키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집합을 해서 에어 조던이라는 농구화를 만들고 그 에어 조던이라는 그 브랜드를 마케팅하면서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델을 나이키가 경험했던 것이죠. 이 모델을 그대로 골프에서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목표였겠죠. 물론 뭐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농구에 있어서 마이클 조던이 농구 황제였다면 골프에 있어서는 역시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 아니에요? 그리고 농구에서 에어 조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골프에서는 TW라는 브랜드를 또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조건은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 타이거 우즈와 나이키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골프에서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이미 나이키는 골프 용품에서는 철수했잖아요. 사업을 접었어요. 이건 어쩌면 그만큼 골프가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골프의 문화에 있어서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헤리티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의 브랜드들은 그 역사성을 가지지 않으면 골퍼들이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타이틀 루이스의 골프공도 그랬고요. 뭐 복귀 웨지도 그랬고요. 우드를 처음 만든 스틸로 된 우드를 처음 만든 테일러메이드도 그렇고요. 이렇게 어떤 역사 속에서 인정받은 전통이 있는 이런 브랜드들을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나이키같이 신생 브랜드가 뭐 기술력을 막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어떤 골프 문화를 혁신시켜서 이끌어 나가게, 이거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나이키도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어 조던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TW를 만든 건 아니지만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로 등극하는 그 전성기 시절에 나이키도 골프용품, 골프채를 뭐 사각형 우드를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유틸리티 우드 같은 거 만들어서 신개념 우드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전부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에 뭐 타이거 우즈는 퍼포먼스만 보면은 예전에 전성기 때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키는 그런 정도의 이유로 예전보다 좀 못하네? 우리가 이 선수를 계속 후원하는 것이 별로 브랜드에 도움되지 않네? 이 정도의 이유로 이렇게 뭐 해지와 계약을 하지 않고 이런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타이거 우즈가 그 스캔들이 있었을 때요. 성스캔들이죠. 스캔들이 있었을 때 다른 모든 그 스폰서들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나이키만큼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미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단순한 광고 계약, 스폰서 계약 이것이 아니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프에 있어서도 타이거 우즈를 통해서 자사의 브랜드를 그렇게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현상들, 일시적인 악재들 이런 것들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거 우즈도 나이키의
그동안은 계속 신뢰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나이키가 골프용품 철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는 나이키 골프채를 들고 나와요. 그런 정도로 둘 사이에는 이제 돈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제는 타이거 우즈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까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이런 생각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성적은 물론 좋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타이거 우즈는 골프에 있어서는 최고의 셀럽이고요. 골프 선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골프 선수가 타이거 우즈거든요. 미디어 노출도라든지 이슈성이라든지 화제성이라든지 스타성 모든 것을 봤을 때 아직도 타이거 우즈를 따라갈 선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고 효과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타이거 우즈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나이키가 보여줬던 우즈에 대한 신뢰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다음 세대 이미 이제 한 세대 물 건너간 사람이니까 이미 타이거 우즈는 지난 세대의 사람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타이거 우즈의 시대는 지났구나, 시대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해서 계약하지 않았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조단의 얘기를 했지만 마이클 조단은 은퇴한 이후에도 에어 조단이라는 것이 계속 하나의 그냥 브랜드로 자리를 아예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쭉 가는 거지. 아마 마이클 조단이 사후에도 이 에어 조단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히 이 시대의 골프 선수, 아주 잘하는 골프 선수라기보다는 시대를 넘어서고 역사에 남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타이거 우즈라는 것 자체가 그냥 브랜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TW 브랜드를 계속 키울 생각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 타이거 우즈와 종신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이거 우즈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어쨌든 둘은 결별을 이미 선언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 물론 뭐 나이키는 나이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점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나이키 골프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점이에요. 이미 용품에서 철수했던 것처럼 골프라는 스포츠에서 나이키가 철수할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골프라는 스포츠에서 나이키는 어쩌면 자존심이 무척 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전 세계 탑 클래스, 뭐 스포츠 분야를 봤을 때 전부가 1등은 아니에요. 야구에서는 윌슨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축구로 가면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가 있고요. 농구에서는 1등이죠. 어쨌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이키는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탑 클래스인데 골프에서만 그러지 못해요. 굉장한 스크래치를 받아서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프 용품도 아예 포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키 골프가 요즘엔 나이키 골프웨어 정도 팔고 있잖아요. 옷장 사냐 이거지. 이 부분에서 나이키 골프는 자신들의 사업 영역 전체를 봤을 때 골프라는 스포츠 분야, 골프 분야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한 30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이키 골프 어떻게 갈 것인가? 왜 타이거 우즈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을까? 골프라는 스포츠 분야에서 나이키는 자신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나이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뭔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냥 골프 어페럴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골프 브랜드에 새롭게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냐? 저는 후자라고 보여지거든요. 타이거 우즈 시대를 접으면서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랬다고 이제 골프 분야에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냥 막연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나이키 골프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질지, 타이거 우즈와 결별하면서 새로운 나이키 골프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다른 하나의 궁금증은요, 별건 아니지만 타이거 우즈가 다음번 대회에서 어떤 모자를 쓸까? 요거 무척 궁금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타이거 우즈 하면 떠오르는 모습 있잖아요. 빨간 티셔츠에 검은 바지, 나이키 검은색 나이키 모자. 요게 타이거 우즈 전성기를 상징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 타이거 우즈 본인도
아주 중요한 그 대회에서 마지막 라운드 때는 빨간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는다고 했거든요. 미신적인 거지만 징크스 같은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그렇게 입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나이키가 공급해줬단 말이에요. 나이키 마크가 가슴에 새겨져 있고요. 모자에 검은색 모자에 흰색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타이거 우즈 이 모습을 우리 선명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어쨌든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이거 우즈는 다음번 대회 때 타이거 우즈가 쓰고 나올 모자는 과연 무엇인가? 요거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또 타이거 우즈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막연하게나마 약간 뉘앙스를 남겼거든요. 기자가 이제 다음 챕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타이거 우즈는 다음 챕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 챕터는 뭐냐? 다음 장, 그러니까 다음 계획. 여기서의 챕터는 다음 스폰서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타이거 우즈를 가만두겠습니까, 브랜드에서? 그런데 다음번 파트너십, 지금 이제 은퇴 시기를 앞두고 있는 타이거 우즈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겠어요? 선수로서는 마지막 파트너십을 어느 브랜드와 가져갈까? 이것도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타이거 우즈와 나이키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나이키와 타이거 우즈의 결별은 정말로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오는구나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소식 자체가 골프 역사에 남을 만한 한 챕터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2024년도에는 타이거 우즈의 우승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스 채널이 벌써 구독자 6,000분이 넘어섰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세모스는 더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